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커지면서 좌파 언론들의 논조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고 지난주에 소식 전해드렸는데 점차 발 빼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우크라이나 늪에 빠져서 미국이 192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빽빽 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미국이 망해가는 모양새 틀림없고요. 아무런 방도가 없으며 좌파들조차 바이든 버리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민심 휘발유값 갤런당 $5 돌파하면서 점점 민주당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짬짬이 모아놓은 돈 주식해서 생애 첫 기쁨 같은 거 누렸던 20, 30대 젊은 애들, 중산층들, 증시 붕괴, 가상화폐 폭락 같은 경제 위기에 당혹해하면서 좌파에 대한 첫 실망감 독하게 느끼는 중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좌파 언론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서방의 대응을 주도하는 미국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 뽑아내면서 우크라이나 너무 뛰어졌더니 오래 버티는 거 아니냐. 빨리 푸틴에게 항복을 하든가 종전 아니면 정전이라도 해라. 압력 넣기 시작한 듯 보입니다. 젤렌스키는 오늘도 이번 전쟁 통해서 크림반도 회복하겠다. 이런 망상을 연설일합시고 내놓고 있는데요. 평소 같으면 대서특필하면서 우크라이나 곧 반격하나 이런 식으로 나팔 불었을 좌파 언론들이 냉담하기만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돈바스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가 일주일 안에 함락될 수 있다고 썼는데요. 사실상 세베로도네츠크는 러시아 수중에 떨어졌다는 분석이 파다하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등 동부 지역은 완전히 러시아 수중에 떨어져 이 상태로라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승리를 선언해버려도 문제가 없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포인트죠. 미국이나 서방은 돈바스 그냥 해방시켰다고 푸틴이 전쟁 승리 외치고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 끝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나락인데요. 어떻게든 본인이 영웅으로 남으며 전쟁을 계속하려 할 겁니다. 다른 나라에 계속 구걸하면서요. 그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는 전략을 써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버티도록 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 고갈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런 서방 전략 예상 못했을까요? 이미 전쟁 전에 시뮬레이션 엄청 돌렸을 것이고 계산 다 끝내고 쳐들어간 거겠죠. 러시아 예상대로 차례로 각종 제재들 들어왔고요. 원유 등 에너지 수출 제재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버텨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었습니다. 전쟁 초반 일시적 루블화 가치 급락을 겪었을 뿐이라는 게 서방의 분석입니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100일 동안 화석 연료를 팔아 98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는데요. 특히 올해 5월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외면했음에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연료 가격이 60% 상승한 기회를 제대로 사용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의 자신감은 현재 최고조인 듯한데요. 지난 9일 자국 청년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러시아 같은 나라를 봉사할 수 없다. 서방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수년간 스스로 끊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젤렌스키 말고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주 세르이 하이다의 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2, 3일이 중대 고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지역 점령지에서 복구 사업과 민심 모으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루블화 사용, 러시아 국영방송 시청 등을 장려하고 러시아 여권까지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를 물리치겠다며 나토의 곡사포 1000문과 다연장 로켓포 300문, 탱크 500대, 장갑차 2000대 등을 긴급 요청했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요구를 하는 군사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곡사포 1000문은 미군이 전체적으로 보유한 양 999문보다 한 문이 더 많은 건데요. 설사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고에 준하는 규모를 지원받는다 해도 당장 실전에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부패가 만연한 우크라이나군이 그 무기를 온전히 쓰겠냐, 암시장에 내다 팔겠냐, 뻔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미 의회가 젤렌스키를 돕겠다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540억 달러 예산 지원을 올해 3월과 5월에 통과시켰습니다. 당시에 공화당 상원의원 한 분이 홀로 이런 이유를 막았다가 배신자처럼 좌파 언론들이 공격했던 게 한 달여 전인데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우크라이나 부정부패 감시해야 한다는 기사를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었습니다. 내용 보면요.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전으로 흐르면서 미국이 뒤늦게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답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원조와 경제 및 기타 지원으로 하루 평균 약 1억 3천만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액수 아닙니까? 미국 전 현직 관리들은 아직은 우크라이나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다는 소리는 아직 안 걸렸다는 얘기일 뿐일 거고요. 먹을 곳이 많은 곳에 파리가 꼬인다는 건 이미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연방정부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실 시가의 존 소프코 특별감사관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도둑은 생기게 마련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서야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은 우크라이나로 가는 막대한 지원 규모와 빠른 속도를 고려할 때 시가를 모델로 삼아 보다 강력한 특별감사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부패 문제로 비난을 받았던 국가였다.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소리가 좌파 언론에서 터져나오는 게 정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버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듯 싶습니다. 경제 위기 심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그 가치를 잃게 됐고요. 예상대로 위너는 푸틴 대통령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이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인플레 때문에 증시가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어제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876포인트, 2.8% 폭락하고 나스닥도 4.7% 미끄러졌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에 걸쳐서 미국 증시가 10% 폭락한 건데요. 오늘은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출발은 했지만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 전망으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지금 미국 좌파 언론은 낸시 펠로시의 특조위 청문회로 대통령 찍어내기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청문회에서는 한국계로는 처음 연방검사장을 지냈던 박병진 전 조지아주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병진 기억나시나요? 지난 대선의 승부령이었던 조지아주의 땡땡 의혹에 대해 잘 조사해달라는 대통령의 부탁을 외압으로 보고 무능함을 보이자 사퇴 압력 받았다고 했던 인물입니다. 이렇듯 박병진은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가 배신한 인물인데요. 청문회에 등장한 그는 당시 사퇴 외압의 배경이 됐던 땡땡 선거 수사에 대해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2020년 대선과 관련해 윌리엄 바 당시 법무부 장관이 땡땡 선거 수사를 하라고 요청했느냐는 조 로프그랜 민주당 하원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2020년 12월 상원소위 증언을 거론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는 바 장관은 수일 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이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봤다면서 그래서 내게 줄리아니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상원소위에서 애틀랜타시 스테이트팜 아레나의 감시 카메라에 잡힌 여행용 가방이 바이든에 대한 땡땡 투표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그 영상. 당시 영상을 본 모든 이들이 개표 현장에 땡땡 투표용지로 가득 찬 여행용 가방이 반입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당시 대통령 역시 여행용 가방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박 씨는 이 주장에 대해 여행용 가방이라고 주장됐던 그것은 사실은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공식적인 보관함이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지, 증명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 영상을 보면 그날 개표 작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정리했다가 다시 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줄리아니 주장은 거짓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말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고 그 발언 자체가 작업 중이던 이들의 주장 아닙니까? 아무튼 모를 일입니다. 그런 박 검사장은 지난해 1월 사임했는데요.
이후 같은 해 10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에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박 검사장의 사직 과정과 배경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아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사임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사임했다는 것인데요. 과연 진실이 무엇일지 어쨌든 그는 부땡 선거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조위는 한술 더 떠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무부가 형사 기소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마이크 펜스를 압박하고 폭동을 위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모았다며 기소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참, 민주당은 오는 중간선거를 위해 대통령과 공화당의 책임론을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너무 다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어처구니 없는 청문회 업그레이드 다음에 또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슈 이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